2024년도 확률과 통계 문산제일고 기출문제고요. 풀이는 1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봐주세요. 두 집합 A와 B가 있고요. 집합 C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아우, 내가 싫어하는 표현이죠. 원소가 없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 이중 부정 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이거죠. BC의 교집합은 분명히 원소가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A의 부분집합이 C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합 C의 개수를 말해줘 라고 하면 그럼 A의 부분집합이 다 C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A집합 원소가 몇 개? 10개 있죠? 원소가 10개 있는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10제곱개만큼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서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면 공집합이 아닐 거잖아. 맞아?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중에 네가 A의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중에 집합 B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건 몇 개니? 라고 하면 집합 B의 원소는 7까지밖에 없거든? 그럼 A집합의 원소인 8, 9, 10 이렇게 3개로 만든 부분집합은 무조건 B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거야. 맞아? 어떤 애로? 8, 9, 10 이렇게 원소 3개로 만드는 부분집합이. 그럼 우린 뭐 해주면? 걔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10제곱 1024에서 뺍니다. 8을요. 그래서 1016이요. 답입니다. 됐을까요?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12번입니다. 감나무, 사과나무, 귤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나무도 드럽게 많아. 일렬로 심으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뭔 얘기했냐면, 자, 잘 읽어야 돼. 사과나무는 모든 감나무보다는 오른쪽에, 모든 귤나무보다는 왼쪽에 와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모든 감나무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모든 귤나무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대. 지금 감나무가 몇 그루냐면 4그루가 있고요. 사과는 2그루가 있고요. 귤은 3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배나무도 하나 있고요. 1그루. 복숭아도 있죠. 아, 복숭아 올해 못 먹은 것 같은데 내년에 많이 먹어야지. 난 딱복. 됐죠? 네, 딱복이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사실상 얘네가 문제잖아. 얘네. 감나무와 사과나무와 귤나무. 감나무 4그루가 있고 사과가 2개 있고 귤이 3개 있는데 그럼 전체 몇 그루가? 9그루지. 맞아?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이 9그루는 똑같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그루는 그냥 똑같은 걸로 생각해. 그리고 배나무 하나, 복숭아나무 둘. 됐어? 그래서 몇 개? 총 12개의 그루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때 감나무, 사과나무, 귤나무 합쳐서 9개는 전부 다 같은 걸로 보자. 이유는 얘네끼리 위치 바꿔도 똑같은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놨어요? 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4개는 감, 가운데 있는 2개는 사과, 오른쪽 3개는 귤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무조건 사과나무를 기점으로 왼쪽에 감나무, 오른쪽엔 귤나무만 있을 거거든. 됐음?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뭐 순서대로 오는 거죠. 다른 걸로 보면 되니까. 문제는 복숭아 2개는 같은 거니까 또 2팩 묶어서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그래서 결론 12팩토리얼을 9팩과 2팩으로 나눠서 12, 11, 10 9는 약분되죠?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약분해 주시면 몇 가지? 660까지 답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말할 때 사실상 감과 사과와 귤은 자리가 정해진 거야. 가장 왼쪽에는 감,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 귤. 중간에 누가 끼어와도 상관없이 뭐 하자? 같은 걸로 취급하자. 어차피 지네끼리 위치 바꿔도 나는 가장 왼쪽에는 감을, 가장 오른쪽은 귤을, 가운데는 사과를 심으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리합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정아 듣고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13번입니다. 자, 2부터 2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19개의 공이 있는데 하나를 꺼낼 때 n의 약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사건을 AN이라고 한대요. AN. 누구지 써있죠? 그 다음 소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니다. 그럼 사건 B 집합으로 표현할게요. 소수 누구 있어요? 2, 3, 5, 7, 11, 13, 15, 16, 17, 19까지 있죠. 10 이하의 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대요. C는 1부터 10까지 수가 다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AN 사건과 BC의 곱사건이죠. BC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 배반이었으면 좋겠음. 그 말은 무슨 뜻? 교집합이 없다. 공집합 됐음? 됐어요? 교집합이 없다. 됐음? 그러면 BC의 교집합 말해야 되겠네. BC의 교집합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원소 누구 있음? 1부터 10까지 중에 소수를 말하면 되잖아요. 얘네 4개밖에 없죠. 2, 3, 5, 7입니다. 그럼 다음 집합과 AN이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AN은 누구? N의 약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럼 약수 중에 2가 있으면 안 돼. 3도 있으면 안 되고 5도 있으면 안 되고 7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생각하는 거 너무 귀찮아. 그럼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약수 중에 2가 나오지 않아요 라는 말은 짝수는 안 돼요 라는 말 아님? 맞아? n에 올 수 있는 건 2부터 20까지라고 했으니까요. 됐지? 그럼 일단 2부터 20까지 수 중에 짝수는 다 뺄게. 그럼 남은 건 3, 5, 7, 9, 11, 13, 15, 17, 19. 여기서 n자리에 3이 오면 3의 배수인데 3 오면 안 되잖아. 맞아? 3의 약수니까. 3 오면 안 돼. 9도 오면 안 되죠. 9의 약수에 3이 있잖아. 또 15도 오면 안 되는 거야. 됐죠? 마찬가지 5 오면 안 되죠. 5의 약수에는 5가 있으니까. 또 5의 배수 더 있나요? 없네. 7 오면 안 되지. 왜? 7의 약수에는 7이 있으니까. 혹시 7의 배수 더 있나요? 없네. 그럼 결론 누구? 11의 약수, 13의 약수, 17의 약수, 19의 약수가 오면 교집합은 공집합이 될 겁니다. 해서 둘이 더한 값 30, 둘이 더한 값 30, 60이 답이 되겠네요. 모든 n의 합을 구했습니다. 어때요? 14번 문제 보시면 눈이 온 날과 다음날, 눈이 온 날의 다음날 눈이 올 확률, 눈이 오지 않은 날 다음날 눈이 올 확률. 자, 화요일날 눈이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수요일이죠.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그 다음날이 금요일이네요. 그럼 문제야? 문제는 화요일날 눈이 왔을 때, 화요일날 눈 왔을 때를 전제로 보자. 이때 금요일날도 뭐가 와야 돼? 눈이 와야 돼. 그럼 도대체 이 수요일과 목요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데? 경우의 수는요 많지 않습니다. 왜? 화요일날 눈이 왔고 수요일도 눈이 왔고 목요일도 눈이 올 수 있어. 됐죠? 그리고 금요일날 눈이 왔음. 아니면 수요일날 눈이 왔고 목요일은 눈이 안 오고 금요일날 눈이 왔을 수도 있지. 수요일날 눈이 안 오고요. 목요일날 눈이 왔고요. 금요일도 눈이 왔을 수 있고.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 모두 눈이 안 왔는데 금요일날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찾으면 되겠죠. 자, 화요일날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죠. 다음날 눈이 왔네요. 눈 온 다음날 눈 올 확률 4분의 1. 그럼 수요일날 눈이 왔어? 몇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로요. 그리고 다음날 또 눈이 왔죠? 4분의 1의 확률로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 눈이 와야 합니다. 4분의 1의 확률로요. 됐습니까? 그래야 금요일날 눈이 온 거잖아. 아니면 두 번째 상황. 화요일날 눈이 왔고요. 그 다음 수요일날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온 다음날 눈 올 확률 4분의 1. 근데 수요일날 눈이 왔는데 목요일은 눈이 안 온대. 그럼 눈이 온 다음날 눈이 안 올 확률은 4분의 3이죠. 자, 눈이 안 왔어요. 근데 금요일은 눈이 와야 돼. 눈이 오지 않은 다음날 눈이 올 확률 2분의 1이네요.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상황. 눈이 왔는데 다음날 눈이 안 와. 눈이 온 날, 그 다음날 눈이 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눈이 온 날, 그 다음에 눈이 안 올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눈이 안 온 다음날 눈이 올 확률, 눈이 오지 않은 다음날 눈이 올 확률 2분의 1이고요. 눈이 오고 다음날 눈 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럼 마지막이네요, 이제. 자, 화요일날 눈이 왔어요. 수요일날 눈이 안 옵니다. 눈이 왔는데 다음날 눈 올 확률이 4분의 1. 그럼 안 올 확률은 4분의 3. 눈이 오지 않은 날, 다음날 눈 올 확률 2분의 1. 안 올 확률 2분의 1. 또 눈이 안 올 확률 2분의 1. 눈이 안 왔는데 그 다음 금요일은 눈이 올 확률 2분의 1. 됐죠? 64분의 1. 여기 64로 통분해요. 64분의 6. 64분의 6. 됐죠? 여기는요. 맞나요? 4, 4, 16, 64 맞죠? 맞지? 아닌가? 몰라. 32분의 3, 64분의 6. 됐죠?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몇입니까? 다 더하면 64분의 19. 응? 아닌데 뭐 틀렸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이상한데? 미쳤나봐. 그치, 뭐 이상하더라고,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죠? 잠깐, 몇이지? 16분의 3이니까 64분의 12. 됐죠? 아우씨. 미안합니다. 그래서 64분의 25.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2번이네요. 넘어갑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인데 이때 택한 수가 3의 배수 또는 350 이상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첫 번째로 전체 경우의 수 말해야죠. 5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죠. 5p3.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죠? 60까지. 그 중에 350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3, 5, 땡 나오는 경우. 됐죠? 아니면 4로 시작하는 경우, 5로 시작하는 경우. 세면 되잖아. 3, 5, 땡 나온 경우 몇 가지? 3가지. 여기는요. 4하고 그 다음 몇 개?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12가지. 마찬가지 12가지. 해서 몇 가지? 27가지.
됐죠? 근데 문제는 또 모두 세야 돼, 우리. 3의 배수도 세야 되지. 맞아? 이때 이렇게 셀게. 어차피 350 이상인 거 셌잖아. 이 안에 3의 배수 셌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뭐 350의 이하이면서 3의 배수인 것만 세면 중복 없이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방에? 받아들여? 어떻게 돼요? 그럼 350보다 작은 세 자리 중에서 3의 배수를 세볼게. 그럼 뭐야? 1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중에 3의 배수. 2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수 중에 3의 배수. 310으로 시작해서 3의 배수. 320으로 시작해서 3의 배수. 340으로 시작해서 3의 배수. 3의 배수만 셀게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3의 배수가 뭔데요? 라고 하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숫자들 1, 2, 3, 4, 5라는 이 5개의 숫자를 우리가 3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어떻게? 3의 배수이냐, 3의 배수에 1을 더한 수냐, 3의 배수에 2를 더한 수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3의 배수인 건 3 혼자밖에 없죠. 3의 배수에 1 더한 건 1 아니면 4. 3의 배수에 2 더한 건 2 또는 5가 되겠지. 맞아? 그럼 첫 번째 상황, 이미 여기 1이 있습니다. 얘가 하나 온 거지. 맞아? 그럼 나머지 이 2개는 누가 와야 돼? 하나는 이쪽에서 와야 되고 하나는 3의 배수 와야 돼.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하고 2 또는 3하고 5가 왔을 때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죠. 맞아?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그냥 세면 되잖아. 3, 2 올 때, 2, 3 올 때, 3, 5가 올 때, 5, 3이 올 때. 됐어요? 그럼 더하면 3의 배수 나오는 거 맞으니까. 여기 마찬가지 2로 시작할 때 그럼 이미 얘가 하나 온 거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누가 와야 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오겠지.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3, 1이 왔습니다. 3하고 1이 왔어요. 맞아? 그럼 나머지 한 자리에는 2가 오거나 5가 오면 되겠죠.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그래야 3개를 더한 값이 3의 배수 되니까. 마찬가지 3하고 2가 왔다고? 그럼 요 마지막 한 자리엔 1 아니면 4가 오면 되겠죠. 몇 가지? 2가지. 3, 4로 시작해 2 아니면 5가 오면 되겠죠. 몇 가지? 2가지. 해서 전체 몇 가지? 14가지. 그럼 결론 60분에 둘이 더하면 되겠죠? 41. 2번이네요. 그럼 또 뭐 한 거야? 진짜 센 거야. 3의 배수. 됐습니까? 보시면서 잘 이해해 주세요. 자, 16번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면 1만큼. 4의 약수가 아니면 2만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6번 던지기로 했음. 점 P가 꼭지점 2에 도착할 확률이죠. 그럼 봐봐. 여기서 하나, 둘, 셋, 4칸. 최소 4칸. 아니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칸. 뭐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에 오니까.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주사위를 총 6번 던지니까 이 6번 중에 4의 약수가 나오는 그 횟수를 A라고 할게. 그러면 4의 약수가 안 나오는 횟수는 어떻게 될까? 6-A가 되겠지. 맞아? 받아들여요? 이때 내가 움직이는 칸의 수는 4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만큼 1이고요.
4의 약수가 안 나오는 횟수만큼은 6-A 만큼은 2칸씩 움직이고 있지? 맞아? 그럼 내가 움직이는 횟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6-A의 2배. 됐음? 여기는 한 칸 가니까 곱하기 1인 거잖아. 됐어? 그럼 내가 움직이는 칸의 횟수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2라고 할 수 있음. 이 무슨 뜻이야? 만약 4의 약수가 6번 다 나왔다. 그러면 6 넣으세요. 몇 칸 움직인다?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말인 거야. 받아들여요? 만약 4의 약수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누구야? 4의 약수가 아닌 것만 6번 나왔지? 그럼 한 번도 안 나와서 0 넣으면 몇인데? 12칸. 왜? 6번 움직이는 거 모두 2칸씩 움직이니까.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그럼 문제는 뭐였다? 너 P에서 2라는 점에 가려면 하나, 둘, 셋, 4칸 움직여야 된다며. 그러면 이 값이 4가 나올 때 또는 10이 나올 때 또는 16이 나올 때 또는 22가 나올 때를 봐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아시다시피 A에 올 수 있는 값은 0부터 6까지의 정수밖에 못 와. 그러면 얘 4 나올 수 있어요? 안 돼. 4 나오려면 8이 있어야 되거든. 맞아? 얘 10 나올 수 있어요? 있지. A가 몇일 때? 4일 때. 2일 때. 그때는 10이 나와. 그럼 16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지. 왜? A에 마이너스 4가 와야 되거든. 음수 못 오잖아. 나머지 값들도 전부 다 올 수가 없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언제? 4의 약수가 2번 나올 때 그때 이 친구는 2에 가서 멈출 거야. 몇 번 중에? 6번 중에. 됐습니까?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첫 번째 결과가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맞아? 그럼 6번 중에 2번 4의 약수가 나와야죠. 4의 약수 1, 2, 4 맞아? 전체 주사위는 6개 중에 3개 나올 확률 몇인데요? 2분의 1. 그게 2개 나와. 그럼 4의 약수가 아닌 애가 나올 확률은 몇 개? 4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경우의 수는요? 확률은요? 2의 6제곱분의 6시 2죠? 15가지 되겠네요. 5번입니다. 끝. 17번 문제를 만약 어려워하셨다면 많이 졸립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학년의 60%는 남학생, 또 나머지는 여학생. 60%라고요? 퍼센트로 나왔네요. 몰라. 100명이라고 해. 그럼 남학생이 몇 명? 60명. 여학생은 40명. 그때 남학생의 40%, 여학생의 50%가 자율 동아리. 그럼 남자 60명 중에 40%면 몇인데? 24죠? 여자 40명 중에 50%는 몇이야? 20명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얘가 자율 동아리 하고 있을 확률이죠? 전체 몇 분의? 100분의 44. 4로 나눠서 25분의 11. 됐네요. 끝.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18번입니다. 18번 보세요. 상자 A에는 빨간 공 4개, 파란 공 2개 들어있고 상자 B에는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들어있고 그리고 상자 A에서 1개 공을 꺼낸 다음 B에다 넣어. 그래서 내가 두 상자에서 각각 1개씩 공을 꺼낼 거야. 꺼낸 두 공이 모두 파란색일 확률. 그럼 일단 보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 다음에 B에다 넣는데요. 됐지? 이때 A에서 꺼낸 공 하나가 B에 들어갈 때 이 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확률이 계속 바뀔 거야. 맞아? 그럼 뭐 해줘? 나눠서 보면 되죠. 결론. 첫 번째. A에서 빨간 공을 B로 줬을 때. 됐죠? 그럼 봐봐. A 주머니에는 공이 총 6개 있습니다. 그 중에 네가 빨간 공 하나를 집어서 B한테 던져줘야 돼. 됐음? 그럼 B한테 공을 줄 확률. 전체 6개 중에 빨간 공 4개. 6분의 4의 확률이겠죠? 맞아? 뭐 별거 없잖아. 6실1분의 4실이잖아. 6분의 4. 하나 꺼낸 게 빨간 공일 확률. 해서 준 거야. B에다 넣은 거야. 그러면 이때 A 주머니에는 빨간 공, 레드가 3개, 파란 공, 블루가 2개인 상황. B 주머니에는요, 빨간 공, 레드가 3개, 블루가 2개인 상황, 3개인 상황이죠. 맞아요? 그럼 내가 줬습니다. 6분의 4의 확률로요. 그리고 내가 A에서 하나 꺼냈는데 그게 파란색일 확률. 동시에 B에서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파란색일 확률. 됐나요? 됐어요? 첫 번째. 빨간 공을 건네주고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파란색일 확률. 됐습니까? 파란 공을 B한테 줬을 때 일단 A 상자에 있는 공 6개 중에 파란 공 하나를 잡아서 줘야 되죠? 내가 꺼낸 그 공이 파란 공일 확률 몇이야? 6분의 2. 그럼 파란 공을 줬어. A 주머니에는요, 빨간 공이 4개, 파란 공이 하나 남았고요. B 주머니에는 레드,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4개인 상황입니다. 됐죠? 갑시다. A 주머니 전체 5개 중에 파란 공 꺼내 5분의 1. B 주머니 전체 6개 중에 파란 공 꺼내 6분의 4. 됐나요? 이 둘이 뭐하면 더하면 되잖아. 결론. 36 곱하기 5분의 이게 몇이야? 24. 8 더한 값. 36 곱하기 5분의 32가 되겠네요. 4, 9, 36, 4, 8에 32, 45분의 8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19번입니다. 봉투와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겁니다. A봉투에는 빨간 카드 5장과 노란 카드 3장이 들어있어요. B봉투는 비어있는 상황. 자, A봉투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꺼내서 빨간 카드가 1장이라도 나오면 꺼낸 카드 2장을 B봉투에 넣고 게임을 끝낼 겁니다. 아, 빨간 카드가 1장이라도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구나. 됐죠? 그걸 B에다 놓고 끝나네. 두 번째, 빨간 카드가 1장도 나오지 않으면 꺼낸 카드 2장을 B한테 넣은 후 다시 2장을 꺼내 B봉투에 넣고 게임을 끝낼 겁니다. 이렇게도 끝날 수 있네. 게임이 끝난 후 B봉투에 빨간 카드가 몇 개? 1장 들어있을 확률이죠. 맞아요? 그럼 사실상 내가 게임 끝나고 B봉투에 빨간 카드가 1장만 있을 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상황. 내가 A에서 꺼낸 2장 중에 빨간색이 1장일 때, 빨간 카드가 1장일 때. 그럼 A에는요, 빨간 거 5개, 노란 거 3개에서 총 몇 개? 8개가 있죠. 그 중에 네가 고를 거야, 2개를. 근데 빨간 게 하나 골라. 5개 중에 하나 골라. 노란 거는 3개 중에 하나 골라. 됐죠? 그럼 빨간 거 1장 이상 있는 거니까 이렇게 B한테 주면 끝나는 거 맞지? 됐습니까? 해서 바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노란 거만 2장, 그 뒤에 빨간 거 1장. 됐어요? 두 번째죠. 빨간 카드가 1장도 나오지 않으면 그럼 다시요. 8개 중에 네가 2개를 골랐는데 파란 거 3개 중에 2개를 골라버렸어. 노란 거만 2개 준 거지.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 몇 개? 6개 중에 2개를 다시 고르겠네요. 이때는요. 빨간 거 5개 중에 하나랑 노란 거 1개 중에 하나가 그냥 나오는 상황을 관찰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다른 경우는 없죠. 8시입니다. 28분에 15. 여기는요. 8시 2죠. 28분에 3. 6시 2예요. 15분에 5. 약분하면 3. 약분하면 28분의 1. 결론 28분에 더해서 16이요. 몇이니 이거? 몇이야 이거? 저기 7분의 4. 둘이 더한 값 11이 되겠습니다. 끝. 됐잖아. 그러니까 특히 19번처럼 이제 중간에 문제가 길게 나왔을 때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거 읽기 힘들 수 있어. 근데 차분하게 앞에서부터 읽어. 다른 요령 필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읽어주시고 거기에 맞게 식 써주시고. 20번입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상황을 잘 인지해 줘야 돼. 이 하나하나만 잘해 주시면 돼. 그럼 나머지 문제 풀 수 있어요, 다. 자, 20번 문제.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카드를 한 번 뒤집고 4 이하면 그대로 두는 짓을 할 거야. 처음에는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져 있어. 그래서 한 번 시행합니다. 2번 시행합니다. 3번 시행을 했을 때 뭐가 보인다? B가 보인다. 됐죠? 어렵지 않죠? 처음 A로 시작해서 한 번, 2번, 3번 B가 보여. 이럴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계속 A였다가 B가 되는 경우. 됐죠? A였다, B였다, 다시 B가 되는 경우. B였다, A였다, 다시 B가 되는 경우. B, B, B인 경우.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상황. 그대로 뒤집는 경우. 됐죠? 두 번째 상황. 그대로 뒤집고 그대로인 경우. 됐죠? 세 번째 상황은요. 뒤집고 또 뒤집네요. 됐습니까? 네 번째 상황은요. 뒤집고 그대로인 상황이지. 맞아? 그러면 언제 그대로 논다?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이면. 그럼 다시 말하면 그대로 놓을 확률은 6분의 4. 뒤집을 땐 언제예요? 5 이상이 나오면 뒤집어. 뒤집을 확률 6분의 2. 5, 6 나올 때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올 확률 6분의 4. 6분의 4. 6분의 2. 그대로 6분의 4. 뒤집어 6분의 2. 그대로 6분의 4. 뒤집어 6분의 2. 뒤집어 6분의 2. 뒤집어 6분의 2. 마지막이죠. 뒤집고 그대로. 됐죠? 그럼 결론. 6의 세제곱이죠. 6 세제곱분의 4, 4, 16에 2 곱했죠? 32. 4, 4, 16에 2 곱했죠? 32. 2, 8이네요. 32.
됐죠? 둘이 더하면 40. 둘이 더하면 64. 그럼 결론. 6의 세제곱분의 104. 참고로 6의 세제곱은 6 곱하기 6 곱하기 6. 나눕시다. 2로 나누면 3, 52. 2로 나누면 3, 26. 2로 나누면 3, 13. 결론 27분의 13. 문제에서 뭐 하래요? 54를 곱하래요. 몇입니까? 26이네요. 끝. 마무리합시다. 그럼 아까 그거 눈 오는 거, 눈 안 오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드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자. 처음에 A였는데 마지막은 B가 됐대. 그럼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다 확인해 보자고. 내가 확인해야 돼. 그래야 확률을 셀 수 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자, 21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구별되지 않는 두 개의 상자에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하나 있겠죠. 이 상자 안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상자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학생 A와 B가 상자를 하나씩 선택해서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냥 선택하면 되지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뭐. 됐지? 갑니다. 꺼내는 수. A가 꺼낸 거 중에 작은 게 A1, 큰 게 A2. B가 꺼낸 거 중에 작은 애를 B1, B2. 됐지? 어차피 여기 카드 1부터 7까지 여기도 1부터 7까지 다 있으니까 뭐 꺼낸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왜? 7개의 카드, 얘도 7개의 카드니까. 그럼 A가 뽑을 수 있는 카드 전체 경우의 수는 7C2. B가 뽑는 카드 전체 경우의 수는 7C2. 맞아요? 그럼 A가 뽑은 카드와 B가 뽑은 카드를 다 모아놓은 전체 경우의 수는 7C2 곱하기 7C2가 되겠지. 그 중에 어떤 상황? A는 요렇게, B 집합을 요렇게 표현을 한대. 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확률이죠. 그럼 뭐해?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올 확률을 빼자고. 됐습니까?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올 때는 언젠데요? 라고 하면 1, 2, 3, 4, 5, 6, 7, 7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1, 2가 1하고 3이야. 그럼 A 집합 범위. 됐죠? B1, 2가 4하고 6이야. B1, B2 집합 B의 범위. 그럼 교집합 없는 거 맞잖아. 그럼 이런 거 몇 개나 만드는데? 라고 하면 전체 몇 개 중에 7개 중에 4개를 선택해. 그래서 앞에 2개가 A1, 2, 뒤에 2개가 B1, B2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님? 마찬가지로 앞에 2개가 B1, B2, 뒤에 2개가 A1, 2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결론. 전체 확률 1에서 빼자고. 누구를요? 7C2 곱하기 7C2분의 7C4 곱하기 2. 됐죠? 그러면 7C 몇이에요? 21 곱하기 21이죠? 7C4는요? 7C3이란 거죠. 765를 3팩 6으로 나눈 값이지? 그럼 7 곱하기 5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겠네. 7약분. 그럼 뭐예요? 1 마이너스 63분의 10. 63분의 53. 답입니다. 됐을까요? 이런 상황. 자, 마지막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문제 처음부터 잘 읽어야 돼. X는 자연수 12야. Y도 자연수인데 12야의 짝수인 자연수야. 지금 우리가 보는 건 X에서 Y로 대응하는 모든 함수들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고를 건데 그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치역이 3개이면서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돼. 맞아?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집합 x의 원소 1부터 10까지 10개 있어. 집합 y의 원소는요. 짝수 2, 4, 6, 8, 10까지만 있죠. 맞아? 그럼 여기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전체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2 5개, 3 5개, 4 5개, 5 5개, 쭉 5개. 몇 개? 5의 10제곱개. 됐죠? 그 중에서 네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치역이 3개이면서 다음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 1, 2, 3, 4, 5, 6, 18, 90. 1, 2, 3, 4, 5, 6, 7, 8, 9, 10. 됐죠? 일단 치역이 3개래요. 그럼 뭐 해줘? 여기 원소 몇 개 중에 5개 중에 3개를 골라.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치역인 거다. 이렇게 고르자. 고르는 경우의 수. 5C3. 됐죠? 그리고 뭐해? X에는 원소들이 대응하러 날라와야 되겠죠? 대응하러 날라오는데 중요한 건 대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되지. 그럼 여기 있는 몇 개가? 3개. 2, 3, 2, 4, 6이 화살 몇 개를 맞아? 10개를 맞아야 되겠죠? 그럼 2, 4, 6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해서 몇 개를? 10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를 몇 번 고르고 4를 몇 번 고르고 6을 몇 번 골랐니? 합치면 총 10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왜? 어차피 대소는 정해질 거거든. 그럼 중요한 건 뭐다? 2, 4, 6이 모두 골고루 선택받아야 돼. 적어도 하나씩은 선택받아야 돼. 그래야 치역이 3개니까. 맞아요? 그러면 2에 대응하는 원소의 개수를 A개, 4에 대응하는 원소의 개수를 B개, 6에 대응하는 걸 C개라고 했을 때 더한 값 몇 나와? 10 나와야 돼. 근데 이 A, B, C에는 0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야? 자연수잖아. 어떻게 해줘요? 3개를 더해서 몇 나오도록? 7 나오도록 만들면 되죠? 왜? 하나씩 담아놓고 갖다 놓으면 되잖아.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몇 가지? 3H 7가지. 됐음? 그래서 결론 5의 10제곱분의 5C3 곱하기 3H7 계산할게요. 5C3 10이죠? 3H7은요 9C7 9C2네요. 그럼 얘는요 10 곱하기 9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확률이요 5의 10제곱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5는 하나 약분됩니다. 그럼 다시 5의 9제곱분의 72가 되겠네요. 자, 대입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9니까 5의 제곱 더하기 72가 돼서요. 97,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마무리해주세요.